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독일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 번 이메일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우스빌딩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데 이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교육 과정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우스빌딩에 대해서 그렇게 뼛속까지 깊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아우스빌딩을 한 사람들 얘기를 위주로, 그리고 한국인들이 아우스빌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우스빌딩 같은 경우는 미래에 가질 직업에 영향을 주는 전문 교육을 받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예요. 2년에서 3년 정도. 보통 아우스빌딩을 받는 그 교육 과정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들고 파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키워내는, 전문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런 광고를 봤는데 독일 철도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독일 철도 회사에서도 그런 철도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아우스빌딩을 또 여니까 거기에 또 지원을 해라, 이런 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계적으로 뭔가 다루는 거, 아니면 그 기차 안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철도업에 관련된 그런 아우스빌딩도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독일 친구들 중에서 아우스빌딩을 한 애들을 보면은 어떤 애는 여자애인데 키가 아무튼 190 정도? 190이 넘나? 아무튼 좀 190이 넘는 것 같아. 192, 3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돌을 깨고 작업을 하는 이런 전문 조경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아무튼 어렵고 저랑은 그렇게 뭐 크게 관련이 없어서 이름까지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주로 돌을 깨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정말 험한 일이고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인데, 남성도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일을 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걔는 이거를 2년 반을 들었대요. 2년 반을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우스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실습 위주예요. 이론도 뭐 배우겠지만 거의 실습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하는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추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을 거치면 전문가로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길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아우스빌딩을 마쳤으면 이미 전문가의 그 진입로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말 굳은 일,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굳은 일조차도 전문 직업, 아우스빌딩을 거쳐서 가지게 된 직업이니까 이건 전문직이야 라고 되게 인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정말 험한 일을 하지만 그것도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역시나 좀더 IT 쪽이나 뭐 디자인 계열이나 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이런 아우스빌딩보다는 배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도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다른 독일인 친구는 컴퓨터 디자인 하는 아우스빌딩을 했는데 그 애도 거의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한 2년 정도, 2년 반에서 뭐 많이 해봤자 3년 정도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하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아우스빌딩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보수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돌 깨는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지금 직업을 곧 가질 친구는 굉장히 보수가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그런 교육을 받고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돌 깨는 그런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 엔지니어 쪽이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직업은 확실히 보장이 되지만 급여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문가지만 여기서도 어떤 일의 전문가냐, 그 분야에 따라서
그런 월급이나 대우를 받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다양한 아우스빌딩 코스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또 다른 제 친구들을 보면은 대학교를 버젓이 잘 다니고 있다가도 그만두기를 정말 잘해요. 내가 이걸로 정말 학부적으로 나갈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2년을 공부했던 3년을 공부했던 이렇게 관두는 애들이 있어요, 확실히. 학구적으로 뭔가를 내가 나갈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학교를 관두고 아우스빌딩 쪽으로 다시 넘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독일의 이런 아우스빌딩 교육 체제 자체가 그 과정을 거치면은 거의 이제 취직을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도 대학교를 가지 않고 빨리 이제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서 인정도 받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우스빌딩을 하는 건데, 보다 더 이 아우스빌딩을 거쳐서 이러한 길로 제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이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듯이 이렇게 이러한 코스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모국어가 독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우스빌딩을 해서 뭐 워킹 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전문 직업을 뭐 가져야 되겠다. 뭐 제빵사라도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제빵이나 이런 쪽도 독일어라는 다른 언어로 전문가의 길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우스빌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또 조언을 해줄 때는 큰 꿈은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용기를 가지고 뭐 도전해서 안 될 건 없지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여기서 독일인들과 함께 그런 교육 과정을 받는다라는 게 쉬울 것 같냐. 그리고 또 하는 얘기들이 보면은 일본인들이 특히나 아우스빌딩으로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내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 여기서 자리를 잡은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내주기 위해서 불러서 아우스빌딩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자리가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그 사람과 얘기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독일로 와서 과정을 거치고 직업까지 가지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굉장히 순조로운 거지, 그런 사람들과 그냥 막상 부딪히는 이 한국인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실정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직업을 구해보겠다 이러면서 독일로 많이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루트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내정이 되어 있는 그 확실한 상태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거다. 그래서 잘 되는 거지.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막 꿈에 부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제가 또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좋게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곳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수업을 하나도 못 따라가겠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교육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지 못하니까 불안해진 거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에 이제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들어간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어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아우스빌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우스빌딩을 시작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떠한 회사에서 이미 나에게 그러한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자청에 가도 비자청에서 이건 안 된다 하고 튕겨내서 비자를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 기업은 오케이를 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참 희한한 얘기죠. 기업에서 오케이를 해서 기업에서 뭔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약속된 문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갔는데 비자청에서 아르바이트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끙끙대면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비자 연장은 하는데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직업을 못 구한 사람도 있고 이제 직업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스빌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소개도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가 이미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아우스빌딩을 하는 그런 개념과 우리처럼 이렇게 막 부딪혀서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아우스빌딩에 도전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다른 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를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려 봤어요. 아무튼 아우스빌딩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마다 또 차이점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아우스빌딩의 개념을 보면은 직업이 보장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우스빌딩을 마치기만 하면은 자기를 데려가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A급이던 B급이던 그거는 이제 자기의 운에도 달려있고 자기가 얼마나 좋게 그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전문직을 배우면서도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걸 해서 내가 좋은데 취직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걸 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연달아서 좋은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뭔가 배울 때도 그렇게 좀 긴가민가한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두려움으로 뭔가를 배울 때가 있는데 여기 애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내가 이거 하기만 하면은 날 데려가는 회사가 있어. 대부분 다 데려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야가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제 주위에 어느 정도 아우스빌딩을 하는 애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독일인들에게 인식된 아우스빌딩은 이거를 하면은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아직까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아우스빌딩을 하는데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확실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독일인들에게도 아우스빌딩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는 확실하고 이들에게는 좀 비전이 있는 확실한 그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깊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제 말과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이고 예를 들어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인식이 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 말고 아랍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아랍인 친구가 있는데, 가까이 그렇게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예전에 몇 번, 잠깐 이렇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아랍인 친구는 자기 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독일에서 한 번 더 석사 학위를 받고 싶었대요. 그 목적으로, 약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를 또 찾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입학이 아무튼 안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국에 원서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 아우스빌딩이랑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프락티쿰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연수 과정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돈을 내지 않고 실습 과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돈을 자기도 내지 않고 그쪽에서도 자기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뭐 좀 좋은 곳에서는 너가 수고를 한다,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돈을 어느 정도 개인적인 그런 회사나 개인적인 약국이나 이런 데는 줄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사장 마음이겠죠. 근데 일단은 처음 계약은 돈을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동안은 거기서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 과정을 너가 잘 이행을 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프라티쿰 기간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또 학업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을 또 준비를 해서 자기가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사가 되기 위한 시험 같은 게 있대요. 그걸 또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취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보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우스빌딩의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가서 얘기만 잘 하고 이러면 그런 실습 과정을 통해서 프락티쿰이라는 실습 과정을 통해서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루트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막 미친 듯이 뭐 그걸 전문가 과정을 막 공부하듯이 아우스빌딩을 해서 독일인이 뽑혀가듯이 한국인으로서 채용을 당할 나를 뽑아가게 만들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락티쿰 제도가 허용이 되는 곳이 있는지를 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찾아보면은 외국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빵집에서 또 자기가 월급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매일매일 점심으로 빵을 먹으면서 때우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대포로 시작했지만 가능성을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룰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기존의 틀을 깨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까지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잘 썼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약국의 사장님도 좋은 사장이었던 것 같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길이 있다는 거, 아우스빌딩과 프락티쿰까지 제가 또 얘기를 드려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짧게 프락티쿰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락티쿰을 거치지 않은 곳도 있지만 프락티쿰을 제가 어느 정도 거치고 일을 또 하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후자의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진 이 전공은 아우스빌딩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돈을 구하기 위해서 프락티쿰이라는 이걸 저도 생각을 해내서 아무튼 저도 여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독일에 2년 정도 있으면서 정말 부모님한테 돈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급하게 뭐 부모님한테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면 받았지만 그 돈들은 제가 다 돌려드렸어요. 부모님 통장으로 다 돈을 쏴드렸습니다. 꽂아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무튼 저는 여기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를 또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도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케이스. 일을 여기서 저는 독일에 온 지 5개월 만에 아무튼 그런 자리를 얻게 돼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길을 이렇게 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왔는데 아무튼
운도 중요하고, 역시나 운도 중요하고, 자꾸 자기가 생각을 놀리지 말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더 외국에서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생활을 하는 게 편하긴 편한데, 근데 돈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집이 형편이 좋은데도 나 부모님한테 돈 받기 싫어,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자기가 벌지 않으면 또 더 이상 여기서 유학이나 생활이나 이런 걸 지속을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외국 친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여기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길을 찾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냐, 여기서 더 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외국 생활에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부모님도 괜찮다라고 하고 밀어주시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성격적인 부분, 혹은 정말 집안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 이런 이제 여건을 가진 사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러한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 올 때부터 비행기 표값이나 뭐든지 다 제 돈으로, 저는 비행기표도 제 돈으로 끊어왔고, 독일에 왔을 때 6개월 동안 한 달에 적게는 250만 원, 많게는 300에서 350만 원씩 생활비가 나갔어요. 아무튼 이거는 또 사정이 있는데, 이제 한 달에 월세만 제가 15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죠. 아무튼 더 세밀한 상황이나 얘기들도 해드릴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정보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해보게 됐어요.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꼭꼭 체크를 해서 취합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